프로세싱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프로세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8년에 작성된 케이시 리아스와 벤 프라이의 인터뷰 글과 하나의 연구 에세이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해당 글들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세싱은 프로그램의 기초를 공대 쪽이 아닌 문과나 예술 계열에서 다루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죠. 확장성 또한 좋아서 다양한 모드와 라이브러리로 디자이너가 개발자의 도움 없이 하나의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프로세싱은 존 마에다로부터 시작되는데 공대 교수, 디자이너, 예술가, 이제는 사장님인 대단하신 분이죠. 세계 최고의 공대 교수였다가 어느 날 세계 최고의 예술학교 총장이 되는 그야말로 넘사벽 스펙인데 요즘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도 많이 다루는 스크래치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1996년 MIT 미디어랩에서 만든 그의 연구실 ACG 그룹에서 존 마에다는 디자인 바이 넘버스라는 프로그래밍 플랫폼을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바이 넘버스는 프로그래밍 언어임과 동시에 하나의 예술 철학이었고 숫자와 컴퓨터의 연산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결과물이 새로운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년 후인 1999년에 디자인 바이 넘버스 프로젝트를 위한 책과 소프트웨어가 출시된 이후 존 마에다는 많은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에게 디자인 바이 넘버스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때 존 마에다는 프로젝트 유지와 확장을 돕기 위해 ACG랩의 대학원생이었던 케이시 리아스와 벤 프라이를 프로젝트에 참여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프로그래밍에 대해 경험이 없거나 아예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없던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에게 컴퓨터로 만드는 일러스트레이션을 가르쳤습니다. 2018년 인터뷰에서 디자인 넘버스로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이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되었고 바로 이 경험이 프로세싱을 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당시 디자인 바이 넘버스는 최소한의 시스템이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업 영역은 100 바이 100 픽셀로 고정되었습니다. 색상도 그레이스케일만을 사용하고 다양한 색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약 덕분에 종이와 펜과 같은 단순한 코드 요소로 프로그래밍을 쉽게 배울 수 있게 해주었지만 실제 프로그래밍에 흥미를 느낀 디자이너나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업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진행하기엔 부족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케이시 리아스와 벤 프라이 두 사람은 디자인 바이 넘버스를 모델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하기로 의기투합합니다. 그들은 디자인 바이 넘버스만큼 사용하기 쉬우면서도 더 야심찬 작업을 할 수 있는 확장된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프린트 사이즈로 컬러 작업을 하고 3D 그래픽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싶었죠. 디자인 바이 넘버스를 토대로 컴퓨터에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자바 언어와 라이브러리를 통해 전문적인 수준까지 확장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단순히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이 컴퓨터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프로세싱을 언어, 환경, 그리고 커뮤니티 세 가지 파트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언어는 쉽고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의 개발은 무엇보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설계해야만 실제적인 코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세싱에서는 코드를 적는 창을 스케치라고 정한 뒤 그림을 그리듯 하나하나 쌓아 올려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작업 방식을 통해 기존의 디자인과 예술 작업을 해오던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그 다음은 쉬운 언어와 함께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작업할 쉬운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통합개발 환경, 소스코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을 각각 설치하고 연동시키는 것은 프로그래밍의 배경 지식이 없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두 사람은 프로그램 하나만 깔면 다른 것들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PDE, 프로세싱 개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무엇보다 커뮤니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문제를 질문하고 토론하는 활성화된 장소가 있어야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에 흥미를 가질 거라 여긴 거죠. 특히 당시의 개발자들은 자신만의 소스 코드를 서로 공유하지 않고 그렇게 쌓아온 코드들이 자신의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는 자산이 되었기 때문에 폐쇄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창기 프로세싱 포럼에는 개발자인 케이시 리아스나 벤 프라이 외에도 ACG의 연구원들이나 주변의 MIT 사람들 그리고 오픈소스 운동에 찬성하던 수많은 개발자들이 상주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간단한 것부터 외부 라이브러리의 연동까지 전문가들의 도움이 기록되었습니다.
프로세싱 포럼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이제는 프로세싱을 다루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이 쌓여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커뮤니티가 프로세싱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2012년에는 프로세싱의 범위를 확장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니엘 쉬프만 교수가 참여하면서 프로세싱 파운데이션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니엘 쉬프만은 프로세싱의 자바스크립트 확장 모드인 프로세싱 JS에 집중하며 빠른 발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프로세싱은 아두이노, 파이썬, 자바스크립트를 비롯해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모드까지 기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공학적인 지식들 외에도 공부할 것이 많은 미대생들에게 하나의 언어와 환경에서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프로세싱은 시각예술을 하는 사람들, 디자이너, 아티스트, 건축가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원활하게 창작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케이시 리어스와 벤 프라이는 자신들은 전 세계 대학과 예술학교의 커리큘럼을 바꾸고 싶었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을 가르치는 대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2018년 인터뷰에서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프로세싱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프로세싱을 통해 그동안 미대생이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들을 해내고 이를 통해 멋진 창작 활동을 해나갈 겁니다.